파격적이다, 전격적이다. 네. 여과되지 않은,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섣불리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자문을 받은 결과 도청이 오면은 상당히 좋겠다. 1거, 3득, 4득을 보는, 몸만 오시면 된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사이다의 이창호입니다. 요즘 용인 지역은 도청사 이전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의 광교 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경기 도청사를 용인의 옛 경찰대 부지로 옮겨달라는 그러한 파격적인 제안 때문인데요. 그 주인공입니다. 정찬민 용인시장 지금 나와 계신데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찰대 이전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용인 시민들은 좀 많이 알겠지만 네네. 다른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요. 지금 경찰대 부지가 지금 경찰대가 이전을 하긴 한 거죠. 네네. 경찰대가 이미 이전을 해서 현재 토지가 빈터로 남아있고 그곳에 한 7, 8개의 시설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본관이라든가 학생회관이라든가 교수동, 또 도서실, 또 뭐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 그대로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뭐 지금 돌아보셨을 텐데 뭐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차례 돌아봤고요. 또 주민들도 와서 직접 목격을 해 주셨고, 또 이달 중순이면은 정식 저희들이 인계를 해서 네.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15일, 19일 날은 그 일반 체육인들이 와서 큰 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투어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문화공원으로 해서 그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한 거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LH에서 용인시로 이관을 한 건 아니죠? 네, 아직 그 명의 이전은 안 됐고요. 명의 이전 전 단계에 있고 현재 사용권만 네네. 부여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수리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수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실 예정이신지요? 일단 우선 그 건물보다도 체육관하고 운동장 주민들이 밀접해서 쓸 수 있는 시설들만 우선 개보수해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기흥구가 뭐 문화체육시설 부족했다 그러는데 이번이 좀 어떻게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그 도청 이전 전에 이전 논란이 되기 전에 기흥구가 우리 용인시내 3개 구청이 있는데 그 기흥구가 그 각종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처인이나 수지구에 비해서 아주 이렇다 할 시설들이 없고 또 공연장 하나 마땅한 게 없고 체육시설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아주 예, 호기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건물들도 활용하실 텐데 네. 뭐 지금 어떤 식의 방향으로 이제 그거를 주민들에게 개방할 생각이신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단계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등등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이기 때문에 우선 기흥구 또 여력이 닿으면 처인구나 수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특히 경찰대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이런 생각입니다. 네. 주민들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특히 네. 이 경찰대 주변에 그 구성동, 마북동, 청덕동 이런 이쪽 보정동 이쪽 주민들은 아주 크게 환영하고 아주 그런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경찰대 부지를 일단 용인시에다가 이관하기로 한 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기억이 나십니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받는 저희들이 8만 1,000평방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 7,000평 정도 이게 됩니다. 굉장히 넓네요. 그렇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또 요구하고 계신 게 있다고 저희들이 하시는데. 욕심이 끝이 없지만 저희들이 네. 이왕이면 이걸 한 3만 평까지 늘려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네네. LH나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네.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정 시장께서 얘기하신 도청사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한 땅이 지금 LH한테서 받는 땅,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르면 내년 저희들이 모든 명의 이전이 오는데
그것을 그 땅을 경기도가 맡아서 도청 이전을 해달라는 네. 그런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게 참 파격적이다, 전격적이다 이런 제안을 좀 했어요. 뭐 어떤 배경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뭐 계획된 거나 뭐 여러 날을 고민했다는 건 이건 아니고요. 네네. 얼마 전에, 한 달여 전에 저희들이 이게 제안을 받고, 또 우리들이 LH로부터 확약이 된 거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것은 여과되지 않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이런 거도 섣불리 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사용권을 한 달여 전에 받은 것인데 네네. 미리 뭐 지난해라든가 2년 전이라든가 이걸 경기도청이 와라 네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런 사전 협의 없이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네. 판단을 하신 건데 네. 어떤 생각이 갑자기 문득은 들으셨어요? 아니고요. 네, 문득은 아니시고. 여러 며칠은 저 생각을 하고 또 저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 또 집단이랑 이런 데서 자문을 받은 결과 도청이 오면은 상당히 좋겠다. 특히 기흥구 주민들 또 용인 시민들이 크게 반기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기 1,300만에 이르는 경기도민들이 좋겠다. 또 접근성이 좋고 네네. 또 돈이 안 들어 좋고 또 천문학적 숫자의 이 혈세가 네네. 절약되는 이런 일거 3득 4득을 보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산 문제, 교통, 지리, 네. 그리고 또 그 경기도민을 위한 네. 네. 일거사득이나요? 그리고 사득인가요? 자연 경관이 어느 위치에 비해서도 네. 손색 없고 네. 또 굉장히 살림이 오고져서 상당히 아주 자연이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일거사득이라고 하셨으니 네. 일단 한 가지부터 이제 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 대규모 예산 절감이라고 좀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게 나올까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경기도청이 이전을 하면 일단 5천억 원이 넘는 이런 네. 엄청난 예산을 투입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청이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재정이 넉넉한 입장도 아닌데 5천억이 넘는 이런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경기도청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의 전체적인 이득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네. 보여집니다. 5,600억이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5,600억? 여기서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도청사를 이전하는데 5천억 원 도청사가 도의회네요? 예, 도의회와 같이 있습니다. 예, 3,600억 네네네. 이렇게 되고 그 부수적으로 뭐 도서관이라든가 잔디 광장이라든가 전체를 합치면은 네네. 5천억 이상의 600억. 5, 6천억이 드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 융합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작년에 좀 바꾼 계획 같은데 이게 어떤 계획이죠? 이것이 경기도청과 함께 동반해서 오는 시설들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네. 1조를 넘기는 이런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전체적인 계획이죠. 네네. 근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용인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네. 도청사나 도의회 네. 또 더 많게는 경찰청이라든가 교육청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1조 4천억. 일단 도청사 도의회 잔디광장만 5,600억인데 네. 이 도청사 이전이 예전에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11년 전쯤에 도청사 이전을 추진했는데 그게 11년 동안 이렇게 결정이 못 되고 지금까지 온 것은 그만큼 가장 문제는 예산 때문입니다. 네네. 저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만은 11년 전부터 지사님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큰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그러나 결말을 못 짓고 지금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옛날보다 그렇게 넉넉지는 않거든요. 네네. 경기도 입장에. 이럴 때
5,600억, 6천억씩 이렇게 절감하는 것은 엄청난 뒷받침이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1,300만 우리 도민들에게도 큰 재정적 지원도 되고 또 문화 관련돼 있는 거 사회복지시설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예산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게 5,600억이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예산 절감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뭐 그 큰 돈을 안 들이고 우리 경찰대가 제시한 네. 경찰대학 부지로 옮겼을 때는 거의 뭐 3만 평 가까이 되니까 네네. 여기 올 때는 지금 특히 건축물을 새로 짓지 않아도 그 캠퍼스를 그냥 활용해서 또 각종 건물도 간단한 리모델링 뭐 정확한 수치는 아직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한 200억 정도 200억이요? 한 많아봐야 25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가벼운 돈만 들여도 이 수천억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5,600억의 도청사를 250억 원에 이전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메리트 있는 얘기 같긴 한데 네, 네.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의 논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논쟁이 좀 있을 텐데 일단 네. 논쟁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네. 면적에서도 좀 차이가 좀 있죠. 지금 광교 신도시 쪽하고의 도청사 부분하고 네, 네. 이쪽은 면적의 차이도 좀 있는 걸로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면적이 한 4배 차이가 나니까요. 특히 광교청사회 같은 경우 현재도 뭐 경기도청 그렇습니다만은 그 주차난은 뭐 불보듯 뻔한 거죠. 네네네. 그 또 각종 그 복합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이용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작은 면적에서 그 많은 차량을 소화해낸다는 것은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시설로 주차 빌딩도 만들고 그러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용인시가 제시한 경찰대 부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기존 건물을 좀 리모델링하고 하면 네네. 뭐 쓸 수 있는 건물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전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250억이라는 예산은 또 용인시에서 전액도 다 부담하시는 네, 거죠? 저희들이 그 리모델링비 이전비 그것도 또 심지어는 물론 의회의 절차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집기까지 용인시가 부담해서 사드리겠다. 집기까지. 그럼 몸만 오시면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유로는 그 교통과 지리적인 접근성, 교통 문제하고 지리적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떤지 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 제가 제시한 경찰대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특히 영동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네. 곧 개통 예정인 GTX역과는 한 5분 거리,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특히 요즘에 도로공사에서 스마트 톨링이라는 인터체인지, 그냥 나들목 진출입만 가능한 이런 시설들을 요새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곳에 이 경찰대 부지 인근에 두 곳에 그런 거 설치 계획에 있으니까 네. 상당히 교통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또 GTX 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까지 네.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전철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제2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저희 용인시에 IC가 2개가 생깁니다. 포국하고 원삼에 생기면은 그들도 다른 지역에서 접근할 때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럼 뭐 지금 뭐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전철도 있고 네. 분당선도 있죠. 그렇습니다. 신분당선도 연계돼 있고 뭐 수원에서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접근성은 네, 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 네네.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경기도를 거의 용인시가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동서남북 가장 그 센터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셨어요. 예산 문제, 면적도 넓고 활용도가 높다. 네. 그리고 뭐 지리적인 접근성 이런 얘기,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뭐 논란 없는 사업은 없을 텐데,
그 경기도청사 이전이 지금 이미 설계에 들어갔고 네. 또 내년 6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느냐 네. 이러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뒷북을 친 행정이다. 또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만은 이건 뒷북이 아니고 앞북입니다. 이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금 뒤늦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네. 한 달여 전에 저희들이 그 사용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그 상당한 광교 신도시 네, 거기 그 주변 도청사 주민들도 반반이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네. 상황이 그렇고 이거에 대한 입장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요. 지금 그 이런 비판들 네네. 왜 제안을 했느냐 네.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먼저 좀 다시 일단 한번 설명해 저희들이 아까 이 명성 있는 대학의 캠퍼스이기 때문에 천혜의 아주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속이 탁 튈 정도로 이렇게 아주 훌륭한 거 있고요. 또 그 캠퍼스 대학 학과 네. 학생들이 쓰는 네, 그렇죠. 거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고 넓습니다. 또 이 부대 시설도 도서관이라든가 여기 체육시설, 또 운동 산책 시설들이 많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에 이제 계속 지금 경기도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이전을 옛 경찰대 부지로 옮기게 되면 네. 설계 비용도 낭비가 되고 네네.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예. 왜 굳이 이거를 옮기려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설계 비용이 60억이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 동안 계속 반복해 온 거기 때문에 이 60억이 들었다는 이유로 설계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면은 네. 이건 안 되죠. 만약에 용인시 안보다 더 좋은 안을 누가 들고 나왔다. 예를 들어 성남시가 들고 나왔다. 아니면 이천시가 들고 나왔다면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미 들어간 몇십억 때문에 몇천억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시고 특히 용인시의 과욕이라든가 용인시의 섣부른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사숙고한 내용 같습니다만 그 설계 비용이 70억이 들어갔다.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그 큰 거, 작은 거를 위해서 큰 거를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하여튼 제가 용인시의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원 마련에도 상당히 지금 골머리 썩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몇천억씩 투입되는 것을 이게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 이전이 되더라도 저는 분명히 훗날 10년, 20년 뒤에 분명히 그때 용인시의 안이 참 적절했다. 그때 그렇게 용인시의 안을 따라갔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을 충분히 받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 도청사가 이제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늦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도 보니까는 경기도의 계획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 갖고 짓겠다 이런 계획 같은데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쓰고 있는 경기도청사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또 아니면 현재 지금 산하기관의 각종 시설들인데 그 시설도 팔고 부지도 팔아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지금 더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시간만 투입하면은 충분히 최종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의 그 논쟁거리가 있어요. 수원시와 경기도와 용인시가 협약을 체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또 그 정 시장께서 직접 서명까지 하셨는데 네네. 그 협약을 깨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거 협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가 어떤 제안이 와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전한다는 이런 조약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틀립니다. 이거는 후에 좋은 안을 제시했다는 차원으로 보셔야지 그거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줄곧 주장을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고 너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에 대해서 잘못된 협약은 네. 과감히 깨도 된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리가 있다.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 갈등 관계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시장 군수도 그 전체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고 요건이 되어 있는데 안 간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용인시 안보다 더 좋은 안을 누가 들고 나왔다.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